특히 이과 최상위권은 이번에 뭐가 분석한다? 뭐가 작용한다? 투과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어가 만점자가 3,000명, 수학 만점자가 3,000명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탐구가 예, 과탐에서밖에 좌우될 수 없다. 이제 오늘이 바꿀 수 있는, 내일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날? 네. 내일이 이제 신청을 내일까지. 하는 마지막 날, 오늘은 수정을 할 수 있는. 오늘이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 현재 과학 원에서 3등급 아래쪽 아이들, 특히 4등급, 5등급, 6등급 아래쪽 아이들 전부 뭐로 바꿔라? 투과목이죠. 바꿔야 됩니다.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 뜨는 친구들 전부 뭐로 바꿔라? 투과목. 2로 바꾸면 2등급, 3등급, 1등급 뜰 가능성이 있다. 예, 지금부터 해도. 왜냐하면 열을 공부했더니 37등 아이 봤어요? 37이면 1등급이에요. 화투요, 화투. 화투를 열을 공부했는데 37 뜨는 아이 봤어요? 네. 그 아이는 화투, 생투, 지투, 물투에서 개념 문제만 이번에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급은 당연하고 표점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 친구는 그 화원에서 꽤 나쁜 성적이 나왔던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런데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아이들이 원에서 남 좋은 일 시킬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원을 유지하면 거기에서는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일 거 아니에요. 근데 물원,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용어라도 본 과목으로 가시면 돼요. 용어라도. 나는 지투를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럼 물투로 가시고 화학, 기호도 모른다. 그럼 생투로 가시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투로 가시고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은 원에 있으나 투에 있으나 한데 원에 있으면 2등급이나 1등급이 3등급이 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투로 가면 2, 3등급이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수능은. 그래서 4등급 원에서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전부 뭘로 바꿔라? 투과목으로 바꿔라. 근데 1, 2등급은 이미 못 바꿔요. 그냥 알아요. 저희가 불안해서 못 바꾸더라고요. 1, 2등급은 이제 맛이 간 것 같고 더 이상 이제는 바꾸지 말고 제가 이 얘기를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는 안 하려고요. 1, 2등급은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고 작년 11월부터 바꿨는데 그때 4월에 바꾼 애들, 5월에 바꾼 애들, 6월에 바꾼 애들, 7월에 바꾼 애들, 7월에 바꾼 애들 중에 하나는 저희 재학생 중에 강남에 있는 친구인데 생원에서 생투로 바꿨는데 이번에 다 맞았어요. 여름방학 내 생물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생투 한 과목으로 수학도 잘 봤지만 다 커버해보고 한 과목 바꿨지만 그래서 이제 1, 2등급 아이들은 바꿀 시간이 놓쳤다. 1, 2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냥 해라. 끝까지. 네, 끝까지 원으로 가시면서 걔네들은 수학하고 국어에 총력을 기울여라. 수학하고 국어 할 만 했으니까. 그런데 4등급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뭘로 바꿔라? 투로 바꿔라. 그러면 4등급은 2등급. 1등급도 뜰 수 있어요. 4등급은 2, 1. 5등급은 2, 3. 6등급은 2, 3. 7등급은 3.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4, 5, 6, 4등급 이하는 전부 뭘로 바꿔라? 투로 바꾸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조언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열을 보고 지금 37 화투 나온 친구가 제가 관리하는 학생인데요. 그 친구 화학원 1등급 나온 학생이거든요. 근데 선택을 과감하게 했어요. 그때도 그 친구는 한 달 전에 바꾼 거잖아요, 거의. 네네네. 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바꾸는 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1, 2등급은 바꾸지 마라. 3등급은 고민해라. 4등급 이하는 어떻게 해라? 무조건 투로 바꿔라. 이건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투로 바꾼 다음에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기출문제지만 쓱 보고 개념만 쑥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다 찍으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추석 특강 있잖아요. 추석 특강 때, 들으세요. 추석 특강 때 그 최병철 선생한테 와서 뭐뭐 하죠? 화투? 화투, 지투. 그때 최대한 그 공부만 해서 미리 좀 준비해온 애들은 다 목표가 무슨 등급? 1등급. 준비가 안 되고 온 애들은 목표가 2등급.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월까지 추석 때까지 준비해서 온 사람들은 목표가 몇 등급? 1등급. 꽤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지금 그 훈련반이 있어요. 걔들은 목표가 만점이에요. 지금 훈련반 계속 돌아가고 있는 반이 주말에 있잖아요. 토요일 날. 네네, 맞습니다. 걔네들은 목표가 이제 만점 가는 거고, 표점 90점으로 가는 거고,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노베이스 상관없다니까요.
그 수업 듣는 것만으로 2등급, 즉각 준비해 오면 1등급. 준비가 된 애들이 지금 훈련반까지 계속 가면 걔네들은 표점이 90점 이상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최병태 선생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능만큼은요 70일이 시작인 것 같아요. 딴 때는 70일이면 마무리잖아요. 그쵸. 근데 70일이 시작인 수능이 됐어요. 야, 변화가 강한 수능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9월 모평 과탐 리뷰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작년 저희가 그 수능 끝나고 리뷰할 때 제가 소장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 투 과목 2개 봐야 되겠다고 제가 멘트를 잠깐 던졌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구모를 또 보고 오면서 아, 이 좋은 걸 왜 다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계속 9월 모평, 6월 모평 수능까지 계속 보면서 성적표 다 오픈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 제가 탐구 2개를 전부 다 1등급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뭐 화학 1에서 1등급을 좀 띄운 적은 있었는데 2개 다 1등급이 나온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물론 가채점 결과긴 하지만 2개 다 1등급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화투는 뭐 45점 떴다면서요? 예, 화투는 45점 떴고 여기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사실 화투를 푸는데 한 2문제 정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확인했냐면 이제 그때까지 찍은 번호의 개수. 우리가 얘기했죠. 예, 소장님 생각하면서 또 그걸 했죠. 제가 찍는 법. 예. 성공했나요? 그 2개를 찍었잖아요. 네. 하나 맞았어요. 아, 확률이 5분의 1에서 2분의 1로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좀 실력이 안 되더라도 또 그런 방법 이용하면 충분히 등급이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 해드릴 텐데 이게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험을 받고 정답이 한 8시 15분 정도에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제 컷도 좀 늦게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1시 기준으로 이제 조금 쭉 적어봤는데, 물론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를 한번 보시면, 온 과목들은 만점 표준 점수가 다 70점이 안 돼요.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하위권들이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가 없어졌고. 그리고 1등급 컷도 48, 48, 47, 48이잖아요. 한 문제네요.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투과목 폐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계 최상위권끼리 강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특히 킬러 문항도 제가 보니까 원 과목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하나 했을 때 타격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1컷이 최소한 2과목은 만점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원은 제가 잠깐 하긴 했는데 50점 됐더라고요. 네, 물원, 하원, 생원 지원 중에서 최소 2과목은 1컷이 만점일 것 같아요. 하나만 틀려도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얘기 좀 해보시죠. 네, 물투, 화투, 생투, 지투도 보시면 7모 때는 재학생끼리 응시했기 때문에 이번 9모 때는 조금 모집단 상위권이 조금 들어온 결과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조금씩 상승이 있었는데 그래도 G2는 34점. 그렇죠. 저는 이것도 최소한 10점 이상 다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 10점 이상 올라가냐면 그 최하위권들은 이 표본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최하위권이 몇 명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표본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7모 때도 가채점 결과보다 10점 정도 올라갔죠. 네. 6모 때도 가채점 결과보다 10점 이상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4모 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20점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가채점 결과보다. 왜냐하면 그 하위권이 표본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잡는 게 이제 뭐 메가스타드, 이투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EBS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런 걸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하위권들은 그거 귀찮아해요. 자기 점수가 채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은 4번 위주로 찍었는데 거기 나온 점수를 올리겠어요? 그래서 최하위권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표본 조사할 때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응답을 안 하는 숨어 있는 표가 500표냐, 1000표냐, 2000표냐에 따라서 표점은 달라지죠. 예, 표점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의 만점 표점은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 하위권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평균 점수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작년 11월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그 문과 최상위권, 그러니까 다 결론 났습니다만 지금 못 봤고요. 수학도 만점, 국어도 만점, 영어도 만점, 국사도 만점, 원원해서 갈 데가 없음. 수학 90점,
국어 90점, 투투에서 갈대학 만음. 그런데 원원 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수학하고 국어를 못했었는데 수학하고 국어에서 커버를 하려고 했죠. 원원 만점자들이. 근데 만점자가 3,000명씩 뜨니까 원래 90점 맞아야 될 애가 몇 점 나온다고요? 만점이 뜨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수학도 만점, 똑같이 국어도 만점이 됐어요. 근데 뭘 선택했어? 투투를. 누구 말 듣고? 투투. 제 말 듣고 투투를 선택해서 아니면 하나라도 투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표점차가 쫙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구모 끝나고 나서 각 학교별로 전교석차가 표준 점수로 쭉 뜨잖아요. 자, 전교권 등수가 얼마나 바뀌는지 보일 거고 그게 수능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변동이 없을 때는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제가 국어 공부하는 법도 바뀌었죠. 수학 공부하는 법도 바뀌었죠. 과학 공부하는 법도 바뀌었죠. 71일 남았죠. 70일 남았죠. 네. 원래는 끝나야 되는데 지금이 어떤 때다? 시작할 때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믿음의 지구과학 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5모, 6모, 7모, 9모까지 표준 점수 가장 높은 과목이고요. 뭐 다른 투 과목도 사실 센세이션해요. 근데 이제 물투, 화투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좀 높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과학과 학생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투, 화투 빼고 생투, 지투 고르면 서울대 지원 안 되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투 과목 고른 효용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화하지. 그래서 하지를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추석 특강 때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번에 화투, 지투 고르신다고? 아, 네.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의했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 투투가 뭐 3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표점이 널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변동사항이 서울대가 우선 필수 투를 이제 폐지했다는 점. 그리고 상위권 애들이 이제 많이 대거 이동했다는 거를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G2를 선택한 아이들은 확실히 수월하지 않을까. 대학에 가는 게. 네, 확실히 수월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투가 이제 등급컷이 조금 높았던 이유는 과학고에 유입돼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화투가 그간 나왔던 문제 문항의 난이도에 비해 그동안 비교해보면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기조대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여기서 난이도를 더 높이면요, 표점이 더 널뛸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택권이 없을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럼 결국에는 이 난이도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이는 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화투, 지투를 선택한 친구들은 아마 조금 해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이제 시작할 때니까요. 네. 네. 그래서 개념 위주로 여러 번을 돌려서 내신 공부하듯이 가면 되겠다. 킬러 문제는 2에서는 거의 빠졌다고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제 얘기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화투를 6무 때는 골랐긴 했는데 그때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이제 9무 가기 전에 그 빨간 마더톤 기준으로 원턴 돌리고 갔거든요. 45점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 6무 때는 10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18번까지 풀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 원턴만으로도 그 정도 향상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분명히 쉽게 나오고 있고요. 수능 때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김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과목과의 표점 차이도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를 최소한 유지라도 시키기 위해서는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과목도 저도 이제 수능 때 풀어본 사람이지만 원과목은 어려운 문제들은 50턴을 돌려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투과목은 뭐 한 3턴? 그 정도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0점 맞기도 예, 오히려 투 과목이 더 쉬운 세상이 맞다고 봅니다. 11월 내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아, 맞습니다. 2달 열흘 남았습니다. 2달 열흘 동안 내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수능을 붙으면 올해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또 가채점 결과라서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투 과목은 무조건 올라가요, 저거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진짜 채점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 투 과목을 푼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예. 일단 저는 하투, 지투를 풀고 또 물투, 생투는 강한길 선생님이 이제 푸셔가지고 어제 간단하게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각각의 과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는 작년까지 기출문제에 비해서 많이 하향됐다라는 건 이제
지금의 모집단 수준을 고려해서 시험이 내는 것 같고요.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아도 변별력 확보가 지금처럼 내도 1등급 컷이 아무리 높아봐야 42점이에요. 예, 그럼 3개 틀려도 1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변별력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2과목은 이제 개념 학습하기에 물론 원과목보다 분명히 어렵긴 한데요. 근데 그 만점을 받는 노력은 이제 결국 턴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턴으로 해주는 건데 그거보다 몇십 배 이상 덜 들어갈 걸로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의 어떤 기출 턴으로도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니까 예, 추석 특강 때 과감히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수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오늘 전환하시고 이제 구모 때 점수 안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환하셔서 저랑 같이 추석 특강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또 이제 제가 사실 저는 G2 풀었을 때는 다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막 2글자 때문에 틀리고 막 3글자 때문에 틀리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석은 과거보다 용이하게 줘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지만 선지를 까다롭게 내서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조금 혼동이 되게끔 답을 잘 못 고르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스타일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헷갈리게 내는 거는 킬러 문항이라는 느낌은 안 들기 때문에 킬러 문항을 배제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재고 과거 다니는 친구들. 수학하고 투투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잘 되겠죠,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는 제가 수시 컨설팅 맡은 아이 중에 수학, 물리, 화학 만점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수학하고 과학 투는 스스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정시를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죠? 국어였죠. 국어, 영재고 과거 다니는 친구들 현재 등급 관계없이 저한테 오세요. 이미연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서 토요일 날 4시간, 일요일 날 6시간이네요. 지금부터 딱 10시간 그 주말만 이용해서 저희가 국어 1등급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 과학2 문제 있었죠? 그거 최병찬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현재 만점 받고 있는 친구들 과학2에서 최병찬 선생님이 플러스 만들어 드릴 거고 노베이스 상관없어요. 자, 수학 현재 1등급은 받고 있었는데 만점 못 받았던 친구들 있죠. 수학 1등급은 받고 있었는데 아니면 2등급은 받고 있었는데 만점 못 받았던 친구들. 근데 만점자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김지현 선생님이 데려갈 거예요. 자, 이게 저희하고 71일 동안 여기 있는 선생님 플러스 몇 분 더 많이 계세요. 파이널 하시는 선생님들. 오늘 방송 자리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사회문화 마찬가지고요. 국사도 마찬가지죠. 국사에서 감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딱 3일 동안, 추석 3일 동안 12시간 동안 수업해서 누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요번에 국사는 이완용도 풀 수 있다. 이완용 사실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용 공부 잘했던 사람이고 이토 히로무미도 풀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용 씨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계속 진도 나갈게요. 마지막 정리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추석 특강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까지 선택 과목 고를 수 있고 오늘까지 수정 가능하다고 하니까 과감히 돌리시길 바라겠고요. 반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화학2는 30점이고요. 지구학2는 25점인데 G2 같은 경우에 지금 25점 받아도 2등급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 맞는 거잖아. 반 맞으시고 이제 뭐 소장님의 어떤 찍는 팁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30점 이상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2등급 목표로 해서 1등급 딱 3일 수업으로. 예. 그렇죠. 이게 추석 특강이기 때문에 또 수능 또 한 달 아직 남은 상태잖아요. 예, 그 기간에 또 노력하시면 1등급은 왜 안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추석까지 화학 30점, G2 25점 목표로 달리시도 되는데 이제 로베이스여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풀어보고 여러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 감 강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로베이스여도 오셔도 되니까 물론 이제 인강복 오시면 더 좋은데 시간 없다고 하시면 그냥 오세요. 그럼 제가 강하게 훈련시켜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화학2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풀고 왔지만 사실 화학2는 개념은 적어요. 개념은 적은데 이제 문제 풀 이 어떤 로직이란 게 있거든요. 화학2는 사실 저는 제2의 수학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정말 이 식들을 자연스럽게 운용하면서 맞춰나가는 게 화학인데 제가 이제
그 풀어 나가는 감을 이번에 강하게 잡고 왔고 어쨌든 또 수학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또 화학2도 여러분께 어떤 개념도 물론 이제 좀 넣겠지만 문제풀이 로직을 강하게 입력시켜 드려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1하고 37점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니까 예, 오늘 과목 전환하셔서 과감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지금 짜놓은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책은 검은 마더텅, 수능 특강, 빨간 마더텅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올해 문제가 조금 쉬워질 거기 때문에 올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런 스타일로 강하게 학습을 하시도록 제가 과거에 나왔던 어려운 문제들은 뺄 거거든요. 분명히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빼드려서 여러분의 학습량을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추석 화학은 이틀이에요, 이틀. 그래서 목요일하고 당일 쉬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오시면 제가 강하게 훈련을 시켜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목표를 좀 더 상향 잡는다면 이제 인강도 같이 보고 오시면 좋은데요. 이제 고소경쌤 강의가 총 47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2강씩 봐도 오늘 기준으로 한 10월 1일에 끝나더라고요. 매번 방송할 때마다 네, 계속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들어야 되는 강의 수가 늘어나네요. 그래서 9월 31일 날이 이제 28일, 30일이 추석 특강 날인데 그때 하루 넘은 거니까 조금 남겨놓고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오셔도 돼요. 예, 제가 화학2 개념 요약해드리면서 문제풀이 로직 강하게 넣어드릴 테니까 예, 그래서 그건 같아요. 저는 화학은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제 풀이 로직대로 그대로 연습만 하셔도 점수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도록 추석 특강 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인데요. G2는 사실 이번에도 보면 뭐 자료 해석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이게 막 천체가 막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풀만한 문제들이 다 나왔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를 조금씩 꼬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학습을 해주셔도 G2는 분명히 등급이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하고 기출을 같이 돌리면서 예, 추석 특강만 수강해도 기출 2턴을 도는 효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학 같은 경우는 3턴만 돌아도 만점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추석 특강 때만 들어도 2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 동안 뭐 1턴, 2턴, 뭐 5턴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건 뭐 반 이름이 25점이지만 충분히 50점 만점까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지은쌤 강의하고 제가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부터 보셔도 10월 6일날 완강 가능하고요. 물론 또 수석 특강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뒤에 조금 남는 부분은 예, 끝나고 하셔도 무방하니까 예, 가감에 오시면 좋겠고 요거 마찬가지로 그냥 오셔도 제가 그 마더텅 앞에 보시면 그 개념 요약들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기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정리만 시켜드려도 여러분 등급이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믿고 오시면 좋겠습니다.